안녕하세요. 오쌤 방송국의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소재들이 개체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컴포지션 하는 부분들이 가장 노멀한 주제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으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요. 요번에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건은 뭐냐면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는 이코로 채도와 명도를 바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다양한 조건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면 자기가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주제가 나왔을 때 딱 받아보고 설계에서부터 카도 칼라링까지 그냥 쭉 무리 없이 가기가 편한데, 이 부분을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딱 조건부를 받아봤을 때는 설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색에 대한 연습 또는 명도에 대한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신감 있는 부분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약간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명도예요. 이 명도라는 기준을 잡고 나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설계를 잡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명도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명도, 3번 명도, 5번 명도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뼈대를 잡는 순서인 것 같아요. 1번이라고 하면은 밝은 물체 또는 흰색 덩어리,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블랙 덩어리 또는 계열색 어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으로 봤을 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3원색이죠. 이런 기준으로 이제 잡고 들어가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연습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약간 그럼 색을 내가 많이 써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색깔을, 컬러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계열색 블랙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블랙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빨간색 3번 명도 기준으로 버밀리아, 뽀삐레도 이런 명도 기준으로 중간면에서 어둠 중간면 타고 들어가서 어둠으로 들어갈 때 크립스네이크나 카민에다가 약간 블랙을, 거기에 이제 피치 블랙이나 뉴트럴 틴트, 약간 이게 한색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어두운 물감을 섞어서 조색해서 들어간 걸 이제 계열색 어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3번인데 3번에서 이제 명도는 이제 정해져 있죠. 빨간색, 파란색, 만약에 녹색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컬러를 설정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은 컬러를 쓴다라면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컬러별로 내가 다 잘 칠하면 좋은데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면 어느 한 부분에서 색감 좀 탔어, 또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잡아먹었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채색을 무조건 하나는 넣고, 무채색이라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1번하고 5번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플러스 3번인데 유채색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채색은 난색하고 환색이 있는데, 난색에서 이제 채도가 가장 높은 건 이제 레드죠, 빨강이죠. 환색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건 뭐야? 파란색이에요. 그럼 무채색 플러스 난색 또는 한색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원 컬러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명도상으로는 1번, 3번, 5번이 되는 거죠. 난 투 컬러 정도로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 보색이에요. 보색. 그럼 빨간색의 보색은 뭐야? 녹색이죠. 파란색의 보색은 뭐야? 노란색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투 컬러로 가는 거죠. 무채색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해줘도 되고, 또는 계열색이 있어요. 계열색으로 갔을 때 노란색, 그러니까 무채색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노란색,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명도는 달라도 색깔 같은 계열색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따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빨도 3번, 녹도 3번 가면은 33이잖아요. 그럼 좀 붙어 보이죠. 이럴 경우에 주색이 빨이기 때문에 녹색은 명도를 3번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죠. 한 2.5번이나 2번 정도. 무게감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봤을 때 색이 주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 자체는 조금 더 빨간색이 조금 무겁고 노란색은 조금 라이트하거든요. 거기에 레몬 옐로나 디블랙가 어느 정도 운영해 가느냐, 거기에 오렌지를 어느 정도 섞느냐에 따라서 노란색의 무게가 1.5, 2번, 2.5까지 다양하게 움직이겠지만 같이 붙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색으로 칠 땐 그런 거 주의를 하고, 계열색 노란색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거다. 근데 이제 한색에서 파란색에서 계열색은 조금 애매해요. 약간 청록? 색상원에서 파란색이 있고 그 밑에가 그린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보라색이 있잖아요.
이 정도 계열색은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의 어떤 계열색 느낌보다는 조금 색에서 오는 느낌은 조금 잔잔해요. 그래서 약간 계열색으로 가는 건 난색 계열색으로 빠지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를 네가 쓸 수 있는 건 다 써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도 그 소재에 맞춰서 약간 디자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채도 명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물과 어울리는 색이다. 크게 보면 이제 자연물하고 인공물이잖아요.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물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봐왔던 소재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색이 어울리냐,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절대치는 아니지만 색을 다양하게 바꿔도 어울리는 사물이 있고 좀 어색한 사물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물과 어울리는 색, 과연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흰색이 가장 자연스럽죠. 녹색 또는 블랙,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재가 나오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스포츠카가 있어요. 페라리, 빨간색 갖고 싶다. 이런 우리들한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주입이 되는 고정관념의 색깔이 있어요. 사과하면 빨간색, 그 다음에 또 어울리는 색 있죠. 사과, 풋사과. 근데 사과가 보라색이야. 뭔가 좀 어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봐야 돼. 과연 이 실생활에서 내가 봐왔던 사물은 이 색인데, 이 명도인데, 다른 색으로 내가 바꿔왔을 때, 전환시켰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은가?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하나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했지만 색을 반드시 쓰시오는 아니잖아요. 이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무채색으로 가도 돼요. 어울리는 소재가 나왔다라면 색을 무조건 반드시 하나 이상 쓰시오, 이런 조건이 붙었다라면 반드시 써야 되지만,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 이 뉘앙스를 잘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물이 한두 개가 끼어 들어갔을 때, 자연물이 약간 그래도 색을 띄었을 때 이뻐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과가 나오는데 그걸 무채색으로 봐,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공물로 다 깔아줬다, 주제를. 이거 내가 무채색은 내가 굉장히 잘 써, 1번 5번만 하면 내가 날라다녀. 솔직히 무채색으로 다 돌리면 유채색이 들어갔을 때보다 조색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팔레트에 뭐만 짜놓으면 되냐면 계열색 어둠 또는 약간 피치 블랙, 뉴트럴 틴트, 거기에 블랙 화이트, 이 정도만 짜놓고 다 돌려도 되거든요. 좀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는 체크를 해야 된다. 색을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은 소재가 무엇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맞닥뜨린다면 시험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조금은 리스크가 저는 조금 클 수도 있다. 조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어떠한 소재하고 조건이 나왔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뤄볼 이 조건과 함께 같이 나온 주제, 소재는 뭐냐면, 첫 번째가 전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종사, 세 번째가 빨대. 근데 시험장에 이렇게 나왔을 때 5분, 10분 안에 저는 이 소재 파악을 하면서 전구, 모종사, 빨대에 맞는 컬러,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는 전제하에 쫙 나와야 돼요. 그냥 바로 스캔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바로 전구, 모종사, 빨대. 그러면 전구는 무슨 컬러, 무슨 명도로 갈 거고, 전구 안에서도 구조 파악을 하면서 여기 전구 소켓 부분, 꼬다리 부분에서 내가 5번을 찾아내야겠구나. 근데 빨대는 우리 실생활에서 빨대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데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구하고 모종삽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컬러로 치고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건에서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제 파악은, 소재 파악은 하고 가야 돼요. 컬러만은 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구, 모종삽, 이 소재들을, 빨대를 우리는 연출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연출 스토리를 집어넣으면서 뭔가 구도도 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소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끌고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순위로 가면 무조건 소재도 2개, 3개, 물론 하나가 단일 소재가 나오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2개, 3개가 나왔을 때 이 서열을 정해야 돼요. 그럼 서열 정리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조건 서열 대빵은 전구예요. 그 다음에 모종사, 얘가 1번, 2번, 얘가 3번. 이 서열은 어떻게 잡냐면, 딱 봤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서열을 잡기는 어려워요. 첫 번째는 어떤 구조, 특징, 양감적인 부분, 이게 동글동글한 거냐, 네모네모한 거냐, 세모세모한 거냐. 두 번째는 어떤 질감이죠. 광택이 있냐 없냐, 또는 이 질감이 플라스틱이냐, 쇠냐, 유리냐, 종이냐, 나무냐, 막 이런 식으로 자연물 질감이냐,
그 중에서도 내가 자신 있는 또 질감이 있거든요. 밀도를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빠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와우, 이런 와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질감 소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면 어떤 기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복합적인 거, 거기에 더 가면 이제 컬러까지. 근데 여기서는 조건은 컬러를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긴 조금 접어두고.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봤을 때 저는 전구가 무조건 1번이에요. 전구는 이제 투명이고 유리 질감이죠. 투명 유리 질감으로 나왔을 때 대표적인 게 유리컵이에요. 물을 담으러 먹는 유리컵이 가장 많이 나와요. 투명이 나오면 얘는 대빵이에요. 딱 봐도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냥 주제가 오버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투명체가 겹쳤을 때 그게 굳이 유리가 아니어도 표현에 있어서 뭔가 반짝거리거든요. 그리고 그리거리가 많아져요. 시선을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죠. 고급점을 바꾸는. 겹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불투명체든 이 두 번째, 세 번째 서브 주제보다 앞으로 나오죠. 물체 간의 공간도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연출, 효과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명체가 주제가 됐다면 무조건 앞으로 끌고 나와라.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연출 무조건 집어넣어라. 또 중요한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또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전구에서 좀 얘기를 할 건 뭐냐면 꼬다리 부분이에요. 꼬다리가 있는 사물들은 기울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머리에 이렇게 꼬다리가 있어요. 이 꼬다리.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돼요. 공간에 대한 방향. 그래서 꼬다리가 있는 사물들이 트리볼 또는 전구, 인공물에서 대표적인 사물들이죠. 자연물이 또 많죠. 사과, 배 이러면 다 꼬다리가 있거든요. 이 꼬다리 배치를 어느 쪽으로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공간이 재미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전구를 만약에 엄마 전구, 큰 전구, 애기 전구, 작은 전구로 있다면 축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가면은 재미없어져요.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게 재미없단 말이죠. 이렇게 꼬다리가 있는 사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의 방향성을 다양하게 잡아줘라. 그건 꼭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전구 뭐가 제일 어울릴까요? 무채색이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선택지고, 오종삽이 무채색일 경우에 전구가 컬러가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오종삽이 빨간색이야, 그럼 전구도 난색이죠. 노란색으로 가도 돼요. 전구는 기능을 담고 있는 소재거든요. 물론 이제 가변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전구는. 근데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불이 들어오면 어떤 색을 칠해요? 물론 시뻘건색을 칠할 수도 있죠.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란색, 라이트한, 반짝거리고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란색을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좀 피할 건 이제 녹색, 물론 녹색 전구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채색과 노란색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구 같은 경우엔 어떤 오버랩 물체가 있기 때문에 겹쳐주는 건 반드시 해줘라. 그리고 주제부 자리에 배치 당연히 할 거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구는 컬러 선정이 있어서 무채색 아니면 난색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노란색을 선택을 먼저 킵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모종삽이에요. 모종삽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앞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사물들은 아까 꼬다리랑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시선을 잡아주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화살표, 화살촉 또는 바늘, 주사기 바늘. 앞이 뾰족하기 때문에 뭔가 강조점을 만들어주기 좋고, 그 다음 기능이 뭐예요? 모종삽 땅을 뭔가 판단 말이죠. 이렇게 판단 말이죠. 사선으로 내려 꽂는 수직이나 수평 배치보다 사선 배치는 뭔가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강조점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모종삽은 그렇게 배치해 주는 게 좋고, 덩어리 쪽으로 봤을 땐 선판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선재, 판재,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구는 덩이에요. 얘는 덩. 얘는 뭐야? 판. 얘는 뭐야? 선. 이렇게 나오게. 너무 쉽네요. 선판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종삽 같은 게 이제 판재예요. 판재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컵이 있어요. 컵이 있고 거기에 커피 잔이 있어요. 그럼 커피 컵은 덩이에요. 전구죠. 커피 잔은 뭐예요? 판. 모종삽과 같은 역할. 판이 있을 때 덩어리가 안정감 있게 올라가주게. 이럴 때 주의사항은 판과 덩어리의 비례적인 부분은 6대 4. 조그마한 판에 이를 올려놓으려면 아슬아슬하게 보여요. 물론 조건이 아슬아슬함을 표현하시고 그러면 이런 면적 대비도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엔 약간 이런 대비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긴장감 있게 조금 더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주면서 가지고 싶다.
우선 이거는 이제 뼈대니까 7대3 이전도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면적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종삽 같은 경우에 배치를 할 때 Z축 배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야. 살짝 뒤에서 살짝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주는 거잖아요. 모종삽 끝도 뾰족하지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또는 큰 거 빵 치고 들어오고 전구 꼬다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방향이 Y자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이게 좀 더 어때요? 시선을 잡아주죠. 이렇게. 그런 배치가 나왔을 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모종삽 같은 경우엔 칼라를 이제 만약에 바꿔도 무방하다. 칼라를 선택할 때 저는 두 가지 선택. 크게 봤을 때. 그게 뭐냐면 모종삽이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나무 손잡이, 플라스틱 손잡이. 둘 중에 하나예요. 뒷손잡이를 난 나무로 갈 거야. 또는 플라스틱으로 갈 거야. 근데 나무는 3번으로 갈 거고 플라스틱은 뭐 빨간색 플라스틱, 블랙 플라스틱. 이렇게 갔을 때 앞에를 무채색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채색 모종삽 그 위에 전구는 노란색. 또는 약간 빨간색 전구. 이렇게 가도 되죠. 근데 나는 이 판재이니까 전구보다 면적이 6대4 좀 넓어. 그러면 나는 칼라 면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럼 모종삽에다가 날 부분에다가 빨간색을 딱 보여주는 거죠. 넓게 칠해주는 거죠. 거기에 투명 무채색 전구가 올라와도 되고 노란색, 계열색 노란색 전구가 올라와도 되고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만약에 보호삭 테이프로 갈 거다? 녹색 전구 괜찮아요.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 명도 3번, 녹색 명도 3번이면 명도가 어떻게 된다? 붙는다, 안 좋다. 이럴 경우에 얘는 좀 어떻게 해라? 전구는 라이트하게 잡아줘라. 약간 2번, 1.5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유채색, 유채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빨대 같은 게 포인트로 들어간다 해서 뭔가 조금 명도를 껴주는 게 좋긴 한데, 팁은 뭐냐? 빨간색 모종삽, 그 위에 녹색 전구, 그 밑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땡! 그림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 모종삽과 노란색 전구 또는 녹색 전구, 유채색과 만났을 때 5번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뭐다? 그림자. 그림자를 넣어주면 아무래도 이 물체색보다는 좀 어두운 명도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 그림자 면적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강력 추천은 안 해요. 색깔 부딪히는 것보다 유채색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투명체 그림자하고 또 불투명체 그림자하고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나름 설득력 있는 명도, 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투명 그림자는 조금 불투명 그림자보다 좀 밝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노란색 전구가 들어갔을 때, 녹색 전구가 들어갔을 때 저는 그림자를 넣어도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탈색을 시키라 차라리. 그러면 전구의 출발점이 녹색으로 출발하다가 모종삽이랑 만나는 부분에 무채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진짜 밝게. 그럼 이제 명도 대비가 그 만나는 지점에서 1번과 5번으로 만나기 때문에 명도가 시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꿀팁이에요. 저는 이제 색을 바꿔도 무방하다라고 했을 때 이 색은 상황에 맞게끔 써라. 그 소재랑 맞게끔. 그게 무슨 색이냐면 녹색이에요. 일반적으로 녹색을 잘 쓰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 쓰면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녹색 페인트가 쇠 부분에 발려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칠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품 만든다라면. 근데 조금 잘못 칠했을 때 너무 가벼워 보인다. 너무 스케일이 작아 보인다. 또는 너무 귀염귀염? 또는 장난감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색으로 만약에 간다라면 녹색보다는 파란색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종삽은 판재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시선을 잡아주는 연출을 끌고 가는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소재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전구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전구 둥글둥글한 양감이 있는 어느 정도 소재를 받쳐주는 안정감과 긴장감을 복합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중심이 되는 소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빨대 같은 경우에 서열 세 번째인데 색을 쓰기는 부담감은 없어요. 다양한 컬러들의 빨대들이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흰색 빨대, 흰색에서도 또 투명 빨대, 불투명 빨대 또는 블랙 빨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빨대, 녹색 빨대, 파란색 빨대, 노란색 빨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양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구나 모종삽보다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빨대 같은 경우엔 길쭉길쭉하잖아요. 단어로 표현하면 둥글둥글하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대는 선재로 쓰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컬러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써도 화면 안에서 담기는 면적 자체가 서열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넓게 칠해지질 않아요. 물론 빨대를 하단에서 힘을 받쳐주는, 공간에 시원하게 빼주는 느낌으로 내가 연출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그 자체의 색을 좀 강하게 입혀주는 것도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뭐냐면 전구는 무조건 대빵인데 두 번째 모종삽을 크게 떠서 6이나 7로 끌고 들어가서 면적을 잡아줄 거냐? 아니다, 나는 모종삽은 조금 작게 중간 느낌으로 가져가고 빨대를 대로 7이나 6으로 잡아주겠다. 이럴 땐 이제 빨대에다 칼날을 강하게 입혀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에 기능적인 느낌이 있죠. 우리가 빨대를 어떻게 써요? 실생활에서 음료수나 커피 이런 것들을 마실 때, 그러면 기능적인 설명을 이렇게 주제 조업으로 나왔을 때 조금 저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물하고 나왔을 때, 또는 물이 담겨져 있는 컵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빨대는 어차피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뭔가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분수처럼 물이 쫙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기능적인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모종삽하고 전구예요. 빨대를 쭉쭉쭉쭉 전구를 빨아들인다? 모종삽을 빨아들인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능적인 건 이 조합에서는 접어두고 형태적인 거, 컬러적인 거,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의 어떤 연출적인 느낌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빨대가 무쇠로 돼 있진 않잖아요. 단단한 스틸 빨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빨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휠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아예 빨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 일반 통빨대냐 주름 빨대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약간 스틱형 납작한 빨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주름 빨대거든요. 주름 빨대는 뭐야? 가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름 빨대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플라스틱 통빨대는 구겨지거나 뭔가 휘거나 접힐 수 있는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대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간을 잡아주는데, 공간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근경, 초근이 있고 근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원경이 있다면 근중원해서 공간을 쭉 밀어줄 수 있어요. 물체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지만 주제부 안에서는 전구하고 모종삽이 전체적인 조형의 면적거리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데 있어서 선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금문교 있죠. 다리, 긴 다리면 금문교는 이렇게 다리가 쭉 놓여졌잖아요. 직선으로. 거기에 수직으로도 직선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곡선으로 이렇게 선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다리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공간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죠. 징검다리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공간을 잡아주는데 유리해요. 선으로 좀 잡아 있는 게 좀 더 공간을 잡아주는데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이렇게 기찻길이 있어. 공간을 밀어주기가 되게 쉽죠. 여기 가로등도 있어요. 이렇게 가로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선재들은 공간을 뭔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가는데, 조금 더 덩어리로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그럼 주제부 쪽에서 그러면 선생님, 빨대는 어떻게 연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모종삽이 있고 전구가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빨대를 뭔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강조시켜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도, 조여주는 느낌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접시에 사과를 깎아서 올려놨어. 이거 하고 접시에 사과를 깎아놓고 올려놓은 두 개가 있어요. A, B하고. 근데 하나는 거기에 이쑤시개 또는 포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럼 어떤 게 눈에 먼저 들어올까요? 접시에 사과만 있는 것보다는 접시, 사과, 이쑤시개 또는 포크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게 좀 더 시각적으로, 조형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고 잘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조금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쓰임새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빨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덩어리를 대중소에서 대로 쓰면 칼날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열상으로 세 번째이다 보니 조형의 양념, 포인트를 좀 더 조여주는 느낌들, 이런 데 활용을 하거나, 또는 공간을 좀 더 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빨대에 어떤 데미지를 줬을 때 가변적인 질감 특성상 가변적인 연출을 좀 버무릴 수 있다. 이런 데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